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오메가 섹터의 특수요원 해리 테스커가 추격을 개시합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곧게 뻗은 다리 위로 2대의 해리어 전투기가 도망치는 테러리스트들을 바짝 뒤쫓는데요. 가장 먼저 30mm 리볼버 기관포를 사용해 트럭 하나를 시원하게 박살낸 뒤 강력한 위력의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 교각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영화 속 해리어의 비행 장면은 이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실기로 촬영됐으며 교각 폭파 장면은 미니어처를 사용, 더욱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폭발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후 해리가 직접 해리어를 몰고 테러리스트들의 아지트를 습격, 무지막지한 폭격신을 연출해 주는데요. 아놀드 아저씨가 시원하게 말아주는 해리어 전투기의 상큼한 액션, 전투기 덕후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You're fired. 가까운 미래의 미 해군 기지, 여기 해군의 앞날을 책임질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에디가 등장합니다. 뛰어난 성능과 최첨단 기술을 내세워 기존의 텔론 전투기 편대에 보란듯이 합류, 갑작스런 실전 투입에도 종횡무진한 활약을 펼쳐주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에디가 중통으로 벼락을 맞게 되고 그날 이후 에디에게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대열을 이탈한 뒤 민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제멋대로 전투를 개시. 그 결과 폭발로 인한 낙진이 마을을 뒤덮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자신을 뒤쫓던 텔론 3호기의 추락을 유도. Goodbye, Henry. 팀원을 사망시키는 최악의 참사를 초래하고 맙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폭주하는 에디를 막고 흉악한 인공지능으로부터 지구를 구해내는 곧다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에디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 편대의 리더인 벤을 자신의 조종석에 앉힌 뒤 둘이 합심해서 악당들을 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최고의 폭발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밤하늘을 빨갛게 수놓았던 스텔스 미사일발 불꽃 대축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시국소, 꽉 막힌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 오랜 전쟁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진 윌러드 대위에게 특수한 임무가 하달됩니다. 바로 부대를 탈영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온갖 폐악질을 벌이고 있는 커츠 대령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곧 윌러드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데리고 베트남 넘강을 따라 다시금 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화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만나게 된 헬기 부대에서는 마치 게임을 즐기듯 공습을 개시,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급기야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네이팜탄을 투하, 지역 일대를 생지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무서운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공습이 단지 부대장의 서핑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심심풀이 땅콩이었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전쟁의 광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끔찍한 장면이었죠.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만들어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화 중 하나. 아직 못 보셨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크릿 서비스 최고의 요원이었던 마이크 베닝. 오늘도 언제나처럼 대통령을 경호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드론대가 나타나 폭격을 일삼기 시작하는데요. 좋기 수백 대는 되어 보이는 어마무시한 개체수, 컴퓨터를 이용한 정확한 타겟팅으로 목표물을 향해 드론의 몸체를 하나하나 꽂아 넣습니다. 설상가상 모든 드론에게는 폭탄이 내장, 말 그대로 사방천지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고 마는데요. 이후 간신히 목숨을 건진 마이크는 어이없게도 드론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어 누명을 쓴 수배자의 신분으로 진범을 밝혀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완성시킨 블록버스터급 테러 장면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특히 시리즈 1편에 등장했던 미공군 건십 항공기 AC-130은 밀리터리 항공 액션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밀떡들 환장하게 만드는 보컬의 폭격신이 가열차게 그려집니다.
서기 2005년 미국 나사에서 태양계와 유사한 느낌의 새로운 항성계를 발견, 하와이를 거점으로 삼아 우주를 향해 시그널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 뒤 해당 신호를 접한 정체불명의 우주선들이 지구를 향해 서서히 접근해 오는데요. 총 5대 중 4대의 우주선이 태평양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한 대는 착륙 도중 인공위성과 충돌, 통풍 한가운데 불시착하고 맙니다. 이에 해상 훈련 중이던 미 해군이 조사를 위해 우주선에 접근, 섣부른 컨택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후 외계 전함에서 전자기파가 발생, 주변의 차폐막을 전개해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뒤 본격적인 공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신박한 무기들로 미군 전함을 신나게 갖고 노는 외계 우주선. What kind of chuck wagon?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격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 뿐, 곧 외계 전함에서 캐리더라고 불리는 2개의 바퀴가 등장하여 근처에 있던 해군 기지를 완전히 박살내고 마는데요. 뒤이어 적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 도로를 폭격하고 이지스함 한 대를 통째로 갈아 부수는데요. 지구의 전함과 외계 전함의 맞짱이라는 독특한 설정, 동명의 보드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스펙타클한 액션 연출이 다양한 볼거리를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2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미주리 전함이 최종 병기로 등장, 퇴역 군인들과 함께 전장에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치는 장면은 말 그대로 관객들의 가슴에 불을 싸지르며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액션씬 하나만큼은 완전 추천!
this battleship, no way. 어느 날 갑자기 우주로부터 정체불명의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전파방해 현상이 일어나고 곧이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선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같이 도시 하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 순식간에 지구 전체가 패닉에 휩싸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합니다. 곧 세 대의 헬기가 우주선에 접근해 대화를 시도하지만 글자 그대로 원샷 원킬, 대화할 생각이 1도 없다는 듯 헬기들을 모조리 격추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을 뿐 곧이어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이었던 최고의 외계인 침공신이 펼쳐지는데요.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외계 레이저포의 위험, 어마무시한 화력과 파괴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주요 도시와 랜드마크들을 순식간에 괴멸시켜 버립니다. 마치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역대급 스케일.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 고전 중의 고전이지만 현재까지도 최고로 손꼽히는 부루의 명장면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미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석유 군수 및 철강 수출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펼치기로 합니다. 이에 동북아시아를 통째로 집어삼킨 뒤 자신감이 넘쳐 흘렀던 일본 깡패들은 겁대가리를 완전히 상실한 채 미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조금도 알지 못했고 그나마 살짝 보였던 징후들조차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러던 중 1941년 12월 7일 D-Day 6척의 항공모함과 2척의 전함 441개의 제로센을 이끌고 일본의 제국군이 진주만 공습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밑에서는 어뢰가 터지고 위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가열차게 쏟아지는 수천 발의 탄환 속에서 평화로웠던 진주만의 아침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돌변합니다.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 그 자체.
가히 재난 영화에 가까운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영화는 전쟁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미국은 진주만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 제국주의 일본을 산산이 분해시키는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가 마이클 베이 아니랄까봐 터지는 거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어 지금까지 전쟁 같은 사랑을 그린 진짜 전쟁 영화 같은 로맨스 영화 진주만이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받자. 멤버십 가입해서 전용 배지 받자.